저는 오늘 제 아들의 빚 때문에 집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 말을 새벽 어둠 속에서 되뇌며 저는 고기 탄 독촉장을 마루에 떨어뜨렸습니다. 전등 하나 켜지 않은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큰 소리처럼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독촉장을 펼친 순간 제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연체 금액 증가 채무 강제 이행. 이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폐가 조여들듯 숨이 막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노년에 접어든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또 겪어야 하니. 아들 준호는 한참 전부터 힘든 모습을 보였고 몇 번이나 무너져 들어와 엄마 이번만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올 때면 저는 잔소리조차 할 힘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매번 찢겨나갔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도 도와주려고 했을 텐데. 하지만 그는 몇 해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남겨진 건 대출 연체 독촉, 그리고 손자 민재와 저뿐. 그날 밤 저는 얇은 이불 속에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전쟁이 터진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버텨야 하는 걸까? 새벽이 되도록 한숨도 못 자고 저는 마룻바닥에 마주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정말 무서워. 그 말이 허공에 닿기도 전에 더 큰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아들 준호는 결국 스스로 생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 비보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았습니다. 입은 떨리고 숨은 끊어지고 눈앞은 하얗게 번졌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저와 민재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더 가슴을 찢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잡아줬더라면,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해줬더라면. 장례식장을 꽉 채운 것은 사람들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죄책감이었습니다. 손자 민재는 아빠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지만 그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움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고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상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민재는 아빠를 사랑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저와 남편 손에서 자란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재에게 사랑을 듬뿍 주었기에 민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법보다 이해하는 법부터 배운 아이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죠. 저 아빠 그래도 좋아요. 그 말이 제 심장을 그대로 갈랐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뒤 손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한테 가고 싶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우리는 남편의 산소를 향해 갔습니다. 안개가 살짝 깔린 산길을 올라가며 저는 손자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 너무 차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과 빚에 대한 공포가 온몸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겁이 날까? 산소가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변했습니다. 바람이 먹고 주변이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나뭇잎도 흔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묘한 느낌이. 그리고 산소 앞에 도착하자 안개가 그 주변만 싹 비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만 따뜻해요. 민재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차가운 산 속에서 산소 앞만 온기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풀을 다듬었습니다. 손끝이 흙에 닿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묘비에 손을 올리자 아주 강한 진동이 후욱 하고 손바닥을 지나갔습니다.
여보, 설마 지금 여기. 그때 뒤에서 민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민재는 겁먹은 얼굴이 아니라 마치 반가운 사람을 느끼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따뜻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괜찮게 해준대요. 말이 끝나자 바람도 없는데 나뭇잎 하나가 사락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햇빛 한 줄기가 나뭇가지 사이로 내려와 정확히 남편의 이름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와 손자는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야? 그리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묘비의 얼굴을 묻고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제발 우리 좀 살게 해줘.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아주 살짝 제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겨울 속에서 느낄 수 없는 온기.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려 울었습니다. 손자는 제 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상한 기운이 며칠 뒤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란 걸.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채무 관련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전화를 듣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집까지 찾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날 밤 손자 얼굴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를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아이가 더 나을까? 아주 위험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채무건 전체 변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뭐? 또 한 문장. 상환인 익명. 누군가가 제 빚을 전부 갚아준 겁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이게 당신이 한 일이야? 정말 당신이 우리 도운 거야? 그 순간 산소에서 느꼈던 그 온기, 그 바람이 다시 한번 스쳤습니다. 마치 확인이라도 해주듯이. 다음 날 저는 은행에 직접 가 확인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보고 말했습니다. 내 모든 채무가 전액 상환 처리되었습니다. 상환인은 익명이며 확인이 불가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등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오는 순간 남편이 제 어깨 위에 손을 얹은 듯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손자 민재가 환히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얼굴 좋아졌어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며칠 뒤 저와 손자 그리고 아들 영정 사진까지 들고 남편 산소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산소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덕분에 우리 살았어. 정말 고마워. 햇빛이 산 위에서 천천히 내려와 남편 묘비를 감싸 안았습니다. 손자 민재도 작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릴 지켜줘서 고마워요. 저 할아버지 많이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또 뜨겁게 젖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뒤에도 우리 가족에 남겨준 따뜻함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갈게. 그리고 집으로 내려오는 길 손자의 손을 꼭 잡은 채 저는 천천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재야, 이제 걱정하지 말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로.